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하고 이제 태블로라는 데이터 시각화 툴입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와 개념과 그리고 태블로 개발 환경을 설정하면서 우리가 태블로를 이용을 해서 빅데이터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시각화를 할 수 있는지 그러한 개념과 그리고 그 툴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시각화 도구들이 시각화 그 차트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습을 하면서 쉽게 코딩은 거의 안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드래그 앤 드롭 뭐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블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게 될 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물론 데이터 시각화 툴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파인 리포트라든지 뭐 아니면 시각화 툴 중에서 뭐 차트 블락이라든지 그리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라든지 그리고 뭐 오픈 히트맵이라든지 그리고 파워 BI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드를 직접 짜서 만드는 데이터 시각화 툴에는 파이썬이랑 그리고 D3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또 R이라는 언어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시각화 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태블로는 핵심은 엑셀과 조금 유사한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인데 태블로는 비교적 초기에 이런 데이터 시각화 시장에 진출을 해가지고 이러한 핵심 기능을 중점으로 데이터 시각화에서 거의 선도를 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물론 그래서 유료 버전도 있고 무료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무료 버전으로 우리는 진행을 할 거고 뭐 유료 버전은 제가 알기로 75달러 정도를 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예. 그래서 태블로는 디자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뛰어난 기능을 자랑을 하고요. 그리고 디자인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사용자 인터페이스까지 아주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기본 제공하는 소스만으로도 디자인적으로 매우 뛰어난 시각화 화면을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태블로는 사람들이 어떤 차트를 선호하는지 또 사용자들에게 어떤 시각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상당히 R&D 분야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간단한 뭐 차트 작업으로는 사용자는 이제 디자인적으로도 뛰어난 빅데이터 어차피 데이터 시각화는 우리는 지금 현재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죠. 근데 그 수많은 로 데이터,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 그런 데이터를 수치화나 텍스트로 표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포그래픽처럼 그림과 같이 시각화를 해서 사용자들한테 알려주는 게 가장 좋은 정보 전달 그리고 설득력을 가진 메시지를 가진 그러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빅데이터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시각화를 하고 태블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하나씩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해 보도록 할까 합니다. 자, 그러기 전에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데이터 시각화고요. 자,
본 강의는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모든 분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데이터 시각화의 기본기부터 실전 활용 팁까지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세심한 가이드라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태블로까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뭐 기본적인 언어라든지 그리고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알겠죠? 뭐 이상치가 뭔지, 결측치가 뭔지, 뭐 이런 것조차도 모르고, 뭐 박스 플롯이 뭔지도 모르고 이래버리면 조금 곤란하다. 알겠죠? 예. 그래서 물론 뭐 그런 부분에 나오면 다시 제가 설명을 또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좀 그런 걸 기본기를 이제 조금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루기 때문에 별도의 선수 지식은 필요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까지 왔다면 분명히 많은 공부를 했던 분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장에서 소개되는 데이터 시각화 과정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따라서 실습해 볼 수 있도록 제가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진행을 하다 보면 실전에서 좀 더 자유롭게 데이터를 표현을 하고 그러한 차트 속에 녹아 있는 그러한 데이터 안에 숨겨진 의미를 발굴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를 것이니까 한번 강의를 잘 듣고 우리가 이런 시각화, 요즘에 빅데이터 전문가들,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 AI 상당히 각광받는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시각화, 요즘에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태블러에 앞서서 데이터 시각화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한번 보자고요. 데이터 시각화, 그럼 말 그대로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한다 이 말이에요. 시각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의미를 개념을 한번 보게 되면 자, 학술적인 의미에서 데이터 시각화라는 것은 데이터에 숨어 있는 중요한 정보,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인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보를 사람의 시각, 인지, 뇌 신경계가 쉽게, 그죠? 시각화 있는데 쉽게 이해를 해야지 어렵게 시각화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데이터를 표현 형식을 바꾸는 거다. 10, 10, 10, 10, 뭐, 이래 숫자로 이렇게 되어 있고, 장문에 뭐, 단어들이 이렇게 있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물론 책 읽는 사람들은,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텍스트로 된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워낙 세상이 급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빠른 그러한 정보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놓고 잘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 인간의 본능적 시각 속성, 자, free attentive attribute를 극대화하는 작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시각 속성, 프리 어텐티브 어트리뷰트를 극대화하는 이 프리 어텐티브 어트리뷰트라는 것은 전주의적 속성이라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attention, 즉 집중을 하기 전부터 뇌에서부터 빠르게 프로세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 바로 Free Attentive Attribute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극대화하는 작업으로 우리는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아래 그림 왼쪽 그림에서 숫자 9를 찾아보자. 아이고야.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죠. 그죠? 뭐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어때요? 한눈에 찾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도대체 그리고 숫자 9는 몇 개인가? 몰라요. 다 뒤벼보고 다시 또 봐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얼마나 빨리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가? 물론 여기에 아주 이러한 숨은 그림 찾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능통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와 같은 보통 사람은 이렇게 내놓고 찾으려면 찾기야 찾겠죠. 시간적으로 오래가 걸리겠죠. 자, 그런데 가운데 그림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 숫자 9를 찾아보면 동일한 질문을 던져보자. 어때요? 이렇게 있는 것과 이렇게 있는 것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우리가 한눈에 들어와요? 이게 제일 먼저 한눈에 들어오겠죠.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13개. 그 다음으로 13개니까 그 다음으로 얘도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그죠? 이렇게 나타내는 것보다 같은 데이터인데 이렇게 나타내는 것보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한 번에 이거는 보통 사람도 한 번에 우리가 숫자 9를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맞잖아요. 그죠? 이런 게 바로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이유가 되겠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고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 시각 속성은 우리가 시각적 자극에 노출된 후 200mC입니다. 그죠? 200mC 이내에 수행되는 직관적인 프로세스를 우리는 통상적으로 본능적 시각 속성이라고 합니다. 200mC 그죠? 이내에 수행되는 직관적인 프로세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시각화는 본능적 시각 속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당연히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죠? 성공적인 시각화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 시각 속성을 극대화해야 되죠. 그래서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간단하게는 단순한 표에 있는 숫자에 같은 숫자가 있더라도 색상과 크기만 바꾸는 것도 진짜 넓은 의미에서 엄밀하게 데이터 시각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보고서를 쓰고 무슨 중요한 데이터를 알리려고 여러분들은 거기에다가 빨간색 굵게 아니면 글자 크기를 크게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은 보고서도 정량적으로 그렇게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왜?
내가 전달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보기 좋게 하려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보기 좋게 시각화 하더라도 그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냥 그 시각화한 거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시각화는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한다. 시각화를 하는 목적이 뭔데요? 본능적 시각 속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사람이 보고 이해를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데이터 시각화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에서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는 능력은 우리가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용어로 칭을 합니다. 말해요.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그리고 이런 리터러시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과 같이 데이터 리터러시는 우리가 데이터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데이터 리터러시. 그래서 데이터를 더 잘 읽을 수 있게 하고 그러한 의미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 역량이 바로 뭐겠어요? 데이터 시각화죠. 데이터 시각화를 잘 해놓으면 데이터 리터러시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너무 복잡하게 해놨다. 너무 복잡하게 해놨다. 그러면 시각화 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거는 데이터 시각화의 의미가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시각화의 개념을 봤다면 자, 데이터 시각화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이제는 2015년부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였습니다. 매년 스위스 다보스라는 곳에서 포럼이 일어나는데요. 2015년도 2월 달에 다보스 포럼이 일어났는데 그 다보스 포럼이라는 게 뭐냐? 세계를 우리가 이끌어가는 사람들, 통상 2대 8의 법칙이라고 하죠. 20%가 끌고 가고 80%가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세계의 기술적이거나 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포럼을 진행을 해요. 거기에서부터 이미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서는 2015년도를 코드의 해라고 칭을 했어요. 벌써 10년 가까이 다 되어 갔죠. 그리고 거기서 앞으로 사라질 직업, 생겨날 직업을 다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데 그게 지금 다 보이고 있어요. 뭐 단순 노무직은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이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 예전에 롯데리아나 이런 가보면 주문받는 애들이 다 있었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부 기계화로 다 바뀌었죠. 인력을 대체하고 있어요, 기계가. 그죠? 예. 그래서 여튼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바로 데이터죠, 데이터. 데이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데이터가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가 있어서 그러한 수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상공에 다 떠돌아 댕긴단 말이에요. 그러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우리가 전처리를 하고 가공을 하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를 수집을 해서 수집 기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고 시각화까지 했다. 그러면 얼마나 신뢰도가 높겠습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그죠? 그래서 지금 수많은 혁신 기업들은 데이터를 통한 가치 창출을 추구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넷플릭스 등의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은 고객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와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각자만의 그 회사만의 서비스에 오랫동안 머물고 시간을 보내도록 계속 유인을 하죠. 거기에 우리가 계속 있으려 그러면 재밌는 것을 사용자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해야죠. 그죠? 그래야 그 플랫폼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용률도 올라가고 거기에서 수익도 극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모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고객이 좋아할 만한 상품을 추천하고 고객의 상황, 컨텍스트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창출해내죠. 예를 들어 제가 뭐 어떠한 검색을 한 게 했다.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그러면 제가 검색한 거에 맞춰서 비슷한 유형의 내용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죠. 그런 거기 안에 알고리즘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지능형 알고리즘. 그죠? 이 사람이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 여러분들도 다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한편 고객이 제공한 데이터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재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당연히 활용이 되죠. 그래서 요즘에 피드백이라든지 뭐 리뷰라든지 이런 걸 남기면 보상을 준다든지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그런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상품이면 우리 플랫폼이든 우리 상품이든 뭐가 부족한지 개선을 하고 사용자들이 더욱더 많이 머물도록 해서 더욱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방법론적인 거죠. 그것도.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듯 향후 모든 기업 활동에 있어서 데이터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모든 그러한 정보들이 전부 데이터 시각화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부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것도 소량의 데이터가 아니라 수십만 건, 수백만 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죠? 데이터를 핵심 자산이 될 것이다. 아니 이미 되고 있죠. 됐죠.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그리고 데이터는 제가 뭐 애들 학생들한테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강의할 때 웬만하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도 삭제하지 마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또 필요한 데이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모여야 수집이 되어야 수집 기술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을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했다.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로 시스템을 개선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기업과 그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업 간의 격차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예요. 계속 사용자들의 의견에 그리고 피드백에 이런 것에 보고 듣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트렌드 어떻게 뭐가 흘러간다. 그래야 뭐 우리가 뭐 프리딕트 예측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근본이 뭐다? 데이터라는 거라는 거예요. 로 데이터.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수집을 해서 가공을 하고 분석을 하고 뭐 전처리를 하고 분석을 하고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이제 그 기업들이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투자를 하든지 투자를 철회를 한다든지.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 시각화는 데이터를 그래프로 만드는 것 이상으로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죠. 그죠? 음성인식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문제 정의를 위한 탐색적 데이터 분석, 우리가 흔히 말해서 EDA라고 하는데 Exploratory Data Analysis 라든지 아니면 A/B 테스트 등 가설 검증을 위한 시각화. 자, A/B 테스트라는 것은 버전 A, 버전 B와 같은 두 가지 이상의 변형을 우리가 생성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이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노출시키면 어떤 변형이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지는지 비교하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 A/B 테스트 결과 사용자의 행동, 응답 및 전환율을 분석하여 우리는 어떤 버전이 더 효과적인지 식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자기 자신만의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최적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 검증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귀무가설, 대립가설 이런 것들 알죠? 그런 것들을 위한 시각화라든지 대시보드, 한눈에 보이는 보드죠. 그죠? 대시보드를 이용한 모니터링, 현황 모니터링, 그리고 스토리텔링, 우리가 무언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내용을 전달하는 거,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프리젠테이션 용도로도 활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무슨 말이다? 데이터 시각화 용도가 우리가 상상했던 단순히 차트나 그래프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의 시대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데이터 기반의 기업 경영 활동을 비즈니스 분석, 비즈니스 애널리시스, 애널리틱스, 시스, 뭐 애널리틱스 해도 되겠네요. 라 부르는데, 자, 비즈니스 분석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과정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시각화는 비즈니스 분석 전반에 걸쳐서 활용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가설을 수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설을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가설 검증한 걸 가지고 오케이 됐다면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토리텔링. 여기에 데이터 시각화는
비즈니스 분석 전반에 다 걸쳐서 활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데이터 시각화가 중요한 이유죠. 물론 데이터 분석, 수집 다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우리는 데이터 시각화 뭡니까? 의 필요성과 역할은 조금 봤고, 그리고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는 사용되는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강의가 진행될 건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